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이혼 시 세금 절세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 저는 이혼 전문가 이길만입니다. 예, 제가 아직 결혼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혼 전문가로 활동하는 게 좀 어색하고 뻘쭘하긴 한데, 예, 어쨌든 간에 이혼 전문가입니다. 네. 그래서 우선 기본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물질적 배상.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을 펴서 정신적으로 매우 고통스럽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물질적으로 5억을 배상해달라. 이게 위자료죠. 그리고 재산 분할은 결혼 이후에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취득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 결혼 이후고요. 그 다음에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취득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결혼한 이후에 이제 그 남편이 아파트를 이제 5억짜리를 두 채를 샀어요. 그러면은 이 10억은 남편 혼자서 잘라서 산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부인이 내조를 잘해가지고 사실은 이 5억 한 채는 부인의 내조에 의해서 취득한 거나 다름없죠. 그러니까 부인에게도 절반에 대해서는 결혼 이후에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절반 부분은 이제 재산 분할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산 분할은 부인 입장에서는 내 거를 내가 찾아오는 개념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부동산 같은 경우 이제 남편이 부인한테 나중에 재산 분할로 넘겨주면은 세금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은 부인 입장에서는 저거 내 거 내가 찾아오는 거지 남편 거를 나한테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재산 분할은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 남편이 바람을 피고 이혼의 대가로 현찰 2억을 줄 경우에는 세금이 나오지 않는데, 아파트 한 채를 줄 경우에 재산 분할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안 나오는데 위자료는 나온다. 한번 보세요. 현찰 2억을 줄 경우에는 이게 이제 재산 분할 명목으로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위자료 명목으로 줄 수가 있잖아요, 또. 근데 어떤 형태로 주든지 간에 이게 세금이 나오지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재산 분할로 남편이 부인에게 2억을 줬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부인 입장에서는 남편이 현찰 4억 중에서 어차피 내가 공동으로 결혼 이후에 노력해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니까 2억은 내 거 내가 찾아오는 거니까 내 거 찾아온 건데 무슨 세금이냐. 그래서 재산 분할은 일단 세금이 안 나올 것이고, 부인이 남편한테 받아왔을 때, 그다음에 위자료는 이제 남편이 자기 현찰인데 부인한테 이제 위로금 명목으로 주는 거죠. 이제 위로금 명목으로 주는 건데, 말 그대로 이게 그 신체라든지 정신적, 이 세법에 보면은 신체라든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세금 부과의 대상이 아니에요. 세금 대상이 아니다. 신체라든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세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이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물질적 보상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위자료도 현찰로 줬을 때는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아파트를 남편이 부인에게 이제 넘겼을 경우, 이때는 조금 얘기가 달라지는데, 재산 분할의 경우는 양도세가 안 나오죠. 왜냐면은 부인이 아파트 두 채 중에 한 채는 어차피 결혼 이후 공동 노력으로 형성한 자기 지분이거든요, 이거. 부인이 내 거 내가 찾아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는 거 웃기잖아요. 그래서 세금이 안 나오고, 위자료는 세금이 나옵니다. 양도소득세가. 남편에게 양도소득세가 나오는데, 남편. 이 아파트 위자료라는 거는 엄연히 남편의 재산인데, 부인에게 위로한답시고 이제 위로금 쪽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마치 이제 아파트를 타인에게 매각하는 거하고 부인에게 넘기는 거하고 국세청에서는 이게 본질이 동일하다. 이렇게 봐가지고 위자료에 대해서 부인에게 넘기는 것도 결국에는 양도다.
뭐 부인 입장에서 내 거 내가 찾아오는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지금. 엄연히 남편 건데 그걸 부인에게 넘기는 거니까 남편이 타인에게 아파트를 넘기는 거나 남편이 부인에게 아파트를 넘기는 거나 동일하다, 본질은. 이것은 양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를 매깁니다. 바람난 남편 이혼 시 부동산을 부인에게 줄 때,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재산 분할의 경우에는 남편에게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는다. 위자료의 경우에는 남편에게 양도소득세가 나온다. 라는 거죠. 사례 하나 보죠. 2005년에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 결혼하고 8년이 지났네요. 남편이 아파트 두 채를 취득했어요. 5억짜리 두 채.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 이혼을 했네요. 이때는 이제 아파트 시세가 많이 올라서 13억씩이나 하네요, 무려. 2018년에 왜 이혼했죠? 18이니까 이혼했죠, 18. 네. 그래서 이제 이때 이혼할 당시에 이 아파트 한 채 있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부인에게 재산 분할 명목으로 주면은 그럼 남편에게 이제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죠. 예. 근데 봐봐요. 이 재산 분할에서 굉장히 지금 이 표 굉장히 중요한데 부인이 이혼 시 남편에게 받아 취득하다.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그 취득 시점하고 취득 가액이 쟁점이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별표 이거 2개씩 칠게요. 지금 보세요. 부인이 만약에 재산 분할로 이 아파트를 받아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사실 이 2013년도에 5억 취득한 게 하나는 남편 몫이고 하나는 부인의 노력에 의해서 취득한 거거든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재산 분할로 찾아온다는 거는 이 5억짜리를 2013년도 거를 찾아온다라는 의미입니다. 보세요. 2013년도 거를 5억에 찾아온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위자료로 취득한다라는 거는 이 남편이 부인에게 이거 엄연히 남편 건데 부인에게 그냥 위로금 명목으로 위자료 명목으로 이렇게 주는 거니까 2018년도 이때 당시에 13억짜리를 부인에게 비로소 위자료로 주는 거니까 그래서 위자료로 부인이 취득했을 때는 남편이 2018년도에 비로소 13억의 부인에게 넘긴 개념이 돼버리니까 취득 시점하고 취득 가액이 이렇게 돼버립니다. 자, 매도인의 양도가액은 매수인의 취득가액이라는 개념을 일단 하나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 김 씨가 있고 박 씨한테 팔아요, 아파트를. 김 씨가 이 아파트를 1억에 사가지고 나중에 몇 년 뒤에 4억에 팝니다. 박 씨한테 4억에 판다는 말이죠. 그럼 김 씨는 1억에 사서 4억에 팔았으니까 3억을 먹었네요, 3억을. 이 3억 먹은 걸 갖다가 양도 차익이라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3억 먹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금 내라 이거죠. 그럼 박 씨는 이걸 지금 4억에 샀죠. 4억에 사서 나중에 이제 몇 년 뒤에 이걸 7억에 팔아요. 그러면 양도 차익이 얼마죠? 3억 먹었습니다. 3억이 양도 차익이고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김 씨가 박 씨한테 양도할 때 김 씨는 이제 매도인이죠. 파는 사람이니까 매도인이고 박 씨는 매수인인데 매도인의 이 양도가액은 매수인의 취득가액이죠, 곧. 그래서 양도가액 빼기 취득가 가는 양도차익. 먹은 거죠, 양도차익이.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있어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걸 하면 이제 양도소득 금액이 돼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양도소득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건데,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아까 이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라고 했는데, 실질은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고 난 이후에 양도소득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봐봐요. 여러분 잘 보시면은 지금 이게 이제 양도가가 7억이죠. 취득가는 4억이죠. 그러면 양도 차익이 3억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30%라고 가정하면은 이제 30%면 9천만 원이죠. 자, 이쪽에 한번 써볼까요? 3억에서 9천만 원을 빼면은 이제 2억 1천이잖아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면은 뭐 한 4천만 원 돈 나올까요, 세금이? 예. 그럴 건데,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양도 차익이 크다는 거는 우리가 많이 먹었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온다 이런 의미인데, 만약에 취득가액이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취득가액이 4억이 아니라 뭐 6억이다. 그럼 먹은 게 1억이 돼버리잖아요, 이게. 예? 먹은 게 1억이 돼버린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취득가액이 높아지면은 세금이 덜 나오겠죠. 먹은 게 적어지니까. 취득가액 높인다는 게 굉장히 이제 세금에 있어서 중요한 건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취득가액이 재산분할로 취득했을 때는 5억이에요, 이게. 위자료로 취득했을 때는 13억이죠. 그러면 잘 봐요. 이게 취득가액이 이게 더 높아지잖아요, 지금. 나중에 부인이 이게 몇 년 뒤에 이 아파트를 팔 건데, 그때를 생각하면 취득가액이 높은 게 나중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부인이 이거를 이혼하고 7년 뒤인 2025년도에 아파트를 18억에 매각한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양도가액은 이제 18억이고, 이거 취득가액이 얼마죠? 재산분할로 취득했을 때는 취득가액이 얼마예요? 5억이죠, 5억. 위자료로 취득했을 때는 13억. 보세요. 재산분할로 취득했을 때는 원래부터 부인이 결혼 이후 공동으로 남편하고 노력해서 형성한 내 거 내 재산이에요. 부인 입장에서는 내 거 내 재산이기 때문에 2013년도에 내가 5억에 취득한 거고, 위자료라면은 엄연히 남편 건데 2018년도에 비로소 부인에게 13억에 넘긴 거기 때문에 부인 입장에서 받았다면은 2018년도에 13억에 취득한 거죠. 그래서 재산분할이라면 2013년도에 5억으로 취득한 거고, 위자료라면은 2018년도에 13억에 취득한 거다. 그래서 양도 차익이 이건 무려 13억이나 나오고 이건 5억이나 나오기 때문에 세금의 차이가 엄청나겠구나. 13억이나 먹었다. 5억밖에 안 먹었다. 그래서 나중에 부인이 팔 때는 희한하게도 재산 분할로 취득한 게 오히려 나중에는 독이 돼버리네요, 이게. 보세요. 이혼 당시에는 재산 분할로 넘기는 것이 남편에게 양도소득세가 안 나와서 일견 유리한 것처럼 보였으나, 부인이 이혼 후에 7년 뒤에 아파트를 매각할 때는 재산 분할로 넘겼던 것이 오히려 독이 된다.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자, 재산 분할로 만약에 넘겼으면은 남편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안 나오겠죠. 왜냐하면 부인 입장에서는 내 거 내가 찾아온 개념에 불과하니까. 아니, 내 거 내가 찾아오는데 무슨 세금을 매겨요. 그러니까 재산 분할로 남편이 부인한테 넘겼을 때는 세금이 안 나왔을 건데, 그때 당시에는 세금이 안 나오니까 되게 유리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남편에게 양도소득세가 안 나와서 일견 유리한 것처럼 보였으나, 근데 이제 이거를 나중에 부인이 결국 아파트를 팔기는 팔아야 될 건데, 이혼 이후에 7년 뒤에 아파트를 매각할 때는, 자 보세요. 이렇게 매각할 때는 재산 분할로 취득한 게 독이 돼버리죠, 결국에는. 취득 가액이 2013년도에 5억 그게 돼버리니까 취득 가액이 작아서 양도 차익이 크다. 너무 많이 먹은 걸로 돼버려서
세금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게 재산 분할이 이중적 성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사례를 하나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천재 전략가잖아요. 네. 뭔가 이제 묘수가 없을까 오랜 기간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리산에서 3년, 계룡산에서 3년 고심을 한 끝에 특정한 상황에는 이게 절세 비법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005년도에 결혼하고 13년도에 남편이 이제 이번에는 아파트 하나, 상가 하나를 취득한 이런 경우예요. 아파트 두 채가 아니죠. 아파트 하나, 상가는 제가 글씨로 썼습니다. 나중에 이혼할 때는 아파트가 이제 시세가 올라서 13억, 상가 역시도 시세가 올라서 13억이 돼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남편이 이혼할 때 이혼 당시에 이제 위자료로 부인에게 주면은 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사실 굉장히 유리하죠. 왜냐면은 취득 가액이 높아져 버리니까 나중에 부인이 팔 때 양도 차익이 적어져서 세금을 덜 낼 수 있으니까 부인 입장에서는 위자료가 굉장히 유리하죠. 위자료 명목으로 받는 것이.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위자료 명목으로 이혼 당시에 주게 되면은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잖아요, 이게. 왜냐면은 위자료는 엄연히 남편 건데 그거를 부인한테 넘기는 거니까 부인이 자기 거 자기가 찾아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엄연히 남편 것을 부인에게 넘기는 거니까 부동산을 타인에게 넘기든 부인에게 넘기든 그것을 국세청에서는 본질은 동일하다 결국에는. 그래서 위자료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매기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위자료는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이혼 시에 위자료 명목으로 넘기면 양도소득세가 나오니까 이게 불리할 것 같은데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인 경우죠.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 만약에 남편이 이 주택 있잖아요, 주택을 부인에게 이제 지금은 시세가 13억이 됐지만 어쨌든 이제 이거를 재산 분할로 넘기지 말고 위자료 형태로 넘긴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얼핏 갖고 있는 선입견은 이거 이제 지금 시세가 13억이니까 5억에 취득해서 13억에 넘긴 거니까 8억 먹었다. 양도 차익이 8억이니까 세금 많이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남편이 1세대 1주택이기 때문에 이 주택을 넘긴 거에 대해서 이제 아파트를 넘긴 거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는 상가지 주택이 아니에요. 1번, 2번이 있는데 왜 1세대 1주택 비과세냐면 이거는 상가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 수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 수는 하나예요. 그래서 남편 입장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묘수죠. 부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나중을 생각해서 나중에 7년 뒤에 매각할 걸 생각해서 위자료 받아오는 게 가장 유리할 텐데 남편이 이혼 당시에 위자료를 넘기면 양도소득세가 나올까 항상 이제 이게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특이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설령 위자료 명목으로 넘긴다고 하더라도 남편에게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에서는 아주 훌륭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재 전략가 이길만 님이 제안합니다. 남편이 상가 하나, 주택 하나를 결혼 이후입니다, 이거. 결혼 이후에 취득했다면 이혼 시에 주택을 위자료 명목으로 부인에게 넘겨라. 변호사한테 사전에 잘 얘기해야겠죠. 왜냐면은 변호사들이 세금을 잘 몰라요,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연하게 재산 분할이 좋다라는 게 이제 모든 사람들의 선입견이니까 변호사도 그냥 무조건 재산 분할로 넘겨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미리 꼭 얘기를 잘 해가지고 결혼 이후에 취득한 재산은 위자료 명목으로 부인에게 넘겨서 유리한 경우가 있다 라는 거고,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이것은 남편이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초특급 전략이고 1주택이 아닌 다주택자에 해당하면은 위자료 명목으로 부인에게 넘길 때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니까 다주택자의 경우 위자료 명목으로 넘기기 전략을 쓸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1세대 1주택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비과세가 됐잖아요, 이게. 근데 남편이 만약에 주택 하나 상가 하나가 아니라 주택을 뭐 여러 채 갖고 있다고 이런 상황이었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은 이거를 넘기게 되면은 이 서울 같은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다주택자가 양도를 하게 되면은 이거 세주택이니까 다주택이죠. 다주택자가 양도를 하게 되면 중과세를 부과해요. 중과세가 뭐냐면은 이 중자가 이제 무거울 중자인데 세금을 좀 무겁게 매기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이제 할증과세죠. 할증과세. 할증과세.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세율이 6에서 42%의 일반 세율 구조를 갖고 있는데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곳에서 다주택자가 이제 비조정이죠. 비조정 지역 이거 뭐 대전이라든지 뭐 광주 광역시라든지 이런 비조정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양도했을 경우에는 중과세가 아니에요. 중과세가 아니라 일반 세율이기 때문에 이거 그러니까 사실은 조정 대상 지역이죠. 조정 대상 지역. 조정 대상 지역. 그러니까 비조정에서는 일반적인 세율로 이렇게 부과를 하게 되는데 6에서 42%. 만약에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이제 중과세를 하는데 이게 2주택자면 10% 중과세예요. 10% 중과세이기 때문에 16에서 52%까지 이제 세율이 바뀌고요. 10%씩 증가를 하게 되죠. 이게 3주택자라고 한다면은 20% 중과세예요. 그래서 여기다 20%씩 더하면은 26에서 62% 세율이 이렇게 부과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만약에 다주택자였다라면은 서울 같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거를 부인에게 넘긴다 그러면은 일반 세율이 아니라 이 세율을 이제 맞을 수도 있으니까 다주택자일 때는 이제 부인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넘긴다라는 건 사실 자살행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재산 이제 주의사항이 또 있습니다. 주의사항 하나 보겠습니다. 모든 재산이 재산 분할 청구의 대상이 아니라 결혼 기간 동안 부부 공동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이 그 대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자가 이제 29살 때 결혼 전에 쿠팡 알바를 5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오피스텔 1억을 구입했어요. 그리고 이제 35세가 돼서 비로소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45세에 이제 이혼을 하게 되는데 오피스텔이 시가가 많이 올랐네요. 무려 시가가 7억이나 뛰었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가 그 재산 분할이라는 거는 개념이 뭐예요? 결혼 이후에 부인이 이제 공동으로 노력해서 형성한 재산을 자기가 찾아오는 개념에 불과하니까 결혼 이후에 취득한 걸 갖다가 재산 분할의 대상이라고 보는데 결혼 이전에 이 남편이 갖고 있던 이 고유의 재산 있잖아요. 남편 고유의 재산. 이건 재산 분할 대상 자체가 안 돼요. 재산 분할 대상 자체가. 이거 부인이 지금 이 오피스텔에 기여한 부분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부인은 결혼한 이후에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만 자기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기여한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재산에 대해서 부인이 재산 분할 명목으로 받아온다라고 한다면은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보냐면은 야, 임마, 그게 무슨 재산 분할이냐. 너는 재산 분할로 찾아왔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건 재산 분할이 아니다. 그냥 남편이 부인 챙겨주고 싶어서 저 오피스텔 특별히 준 거니까 이거는 위자료로 넘겨준 거나 다를 바 없지 않느냐. 아니, 재산 분할이라는 건 결혼 이후에 형성한 재산이 그 대상이지. 결혼 전에 남편이 갖고 있던 재산이 무슨 재산 분할의 대상이냐. 라고 국세청이 말을 하면서 마치 위자료처럼 취급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남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는 재산 분할 명목으로 오피스텔을 부인에게 넘겼을 때 1억에 구입한 거를 8억에 넘긴 게 돼버려서 7억을 먹었다. 양도 차익이 7억인 걸로 봐서 양도소득세 뭐 한 2억 정도 나오겠죠. 양도소득세 2억 정도를 남편에게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 먹을거리라고 제가 제목을 졌는데 국세청한테 이제 걸리면은 뭐 남편이 결혼 전에 취득한 재산이라면 설령 재산 분할 명목으로 부인에게 넘겨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왜? 이건 명목은 재산 분할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재산 분할이 아니니까 남편이 그냥 부인 챙겨주고 싶어가지고 오피스텔 하나 부인 챙겨준 거니까 이거는 뭐 마치 위자료처럼 위로금 명목으로 그냥 중고로 봐서 양도의 개념으로 보고 그래서 이거 국세청에 걸리면은 뭐 작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 강의 마치기 전에 제가 또 개인기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개인기는 이제 그 대만하고 홍콩, 대만은 조금 이제 말투가 조금 이제 젠틀하고 차분한 그런 데 반해서 홍콩은 조금 이제 천박하고 좀 싼마이 나는 그런 말투죠.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한번 개인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이제 사람이 총을 맞았을 때 그 반응입니다. 총을 빵 하고 쐈을 때 대만 사람이다. 팍! Incite the earth, incite the fools. 이번에 홍콩 사람입니다. 빵! 멍멍 따예! 네, 여러분 오늘 이혼 시 절세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